했던 거 영양소의 소화부터 배설까지. 그리고 오늘은 혼합물, 물질의 특성부터 혼합물 분리까지 이렇게 진도 나가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의 몸, 우리는 동물과 에너지 하는데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냐? 세포. 세포가 모여서 어떤 기능을 하는 뭐가 만들어지니? 조직. 조직이 모이면 네, 동물은 기관으로 가지 조직계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기관이 모이면 뭐가 돼? 기관계. 기관계가 모여서 뭐 되니? 개체.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기관계라고 해서 기관계는 동물만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계들 중에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기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뭐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그 기관 중에 첫 번째가 뭐니? 음식을 먹어서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소화계. 소화계가 영양소를 부셔놓으면 그걸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운반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순환계. 그 순환계의 운반을 받으면 세포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야? 호흡계. 그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게 누구야? 배설계.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가 핵심. 알겠어? 자, 그럼 그 중에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뭐 영양소라는 걸 섭취해야 되는데 영양소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영양소라고 한다. 맞지? 그래서 영양소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섭취해야만 된다. 몇 종류? 영양소 몇 종류? 6종류.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눌 거예요. 영양소를 분류하는 기준. 뭐야? 네, 에너지 생산 유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냐 없냐? 에너지 생산 유무. 그 중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걔네들을 뭐라고 할까? 네, 3대 영양소라고 한다. 또는 이거를 학교에서 주 영양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 3대 영양소에 속하는 게 뭐가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뭐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 포도당 하나가 있으면 포도당이지만 포도당이 2개 연결되어 있으면 였다. 이게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녹말. 얘네들을 다 합해서 탄수화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탄수화물은 먹으면 1g당 얼마의 열량을 발생하니? 4kcal의 열량을 발생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백질의 단위식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먹었어요. 1g당 얼마? 4kcal의 열량 발생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자, 지방은요. 뭐로 되어 있어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거는 1g당 얼마? 6kcal의 열량을 낸다. 이런 얘기죠. 이 중에서요. 고열량 물질은 지방이고요.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탄수화물이고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 중에서요. 우리가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출 시약 뭐야? 아이오딘 용액.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면 얘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돼? 청량색으로 바뀌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엿당이나 포도당이 있는지 검출하는 시약. 베네딕트. 베네딕트는 다른 용액이랑 달라서 떨어뜨리고 나서 색깔 변화를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가열해야 되고 가열하면 무슨 색으로 바뀌게?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됐죠? 자, 단백질이 있나 없나 검출하는 시약 이름이 뭐야? 뷰레. 뷰레는 어떤 용액과 어떤 용액을 섞은 거니? 수산화 나트륨하고요. 황산물이 섞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 떨어뜨리면 무슨 색으로 바뀌니?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이 수단쓰리 용액이 있고요. 수단쓰리 용액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뀌면 돼? 초록색으로 바뀌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달걀 흰자에 떨어뜨렸더니 얘랑 색깔 변해. 그렇다면 달걀 흰자에 있는 건 녹말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검출 시약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만 에너지를 낼 수 있는가?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얘네들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는 초, 춘, 초. 그래서 얘만 뭘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질소 하나 더 가지고 있어. 됐어? 이렇게 된다. 자,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없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3부 영양소 맞아? 그 3부 영양소 뭐 있어? 물, 무기염료, 비타민. 됐어? 얘네들은요 에너지는 낼 수 없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 자, 이 중에서 3부 영양소의 공통점은 구성일까 조절일까? 조절하는 걸 다 하죠. 근데 구성은 누가 못하죠? 비타민을 못하고 나머지만 할 수 있죠. 됐어? 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기염료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뼈를 구성하는 거 누구? 칼슘. 피를 구성하는 거, 철. 이런 거.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서 결핍증 생겨요. 기억나? 네. 그 중에서요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생기는 결핍증. 네. 밤눈이 어두워지는 야맹증. 그래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안에 쑥 들어가서 안 튀어나오는 병, 각진병, 각기병. 그래서 이렇게 외워라랬고, C가 부족하면은 기억자 생각하라 그랬지. 잇몸에서 피나는 배열병. D가 부족하면 척추가 휘는 구루병.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랬고, E하고 K의 부족한 결핍증은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 누구야? 수용성 비타민은 그 유명한 카드 회사 이름 BC 카드 이 새끼들아. 얘만 수용성, 나머지는 기름에 녹아요 지용성.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수용성이라서 얘네들만 모세혈관에서 흡수, 나머지는 지용성이니까 암주관에서 흡수. 알겠어? 이렇게 갈 거잖아. 어? 뭐래?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을 먹으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양 보면 우리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물, 단, 지. 네 몸은 물단지야. 알겠어? 네, 물단지, 무, 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섭취하는 물이 내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해요. 말 되죠? 근데 두 번째로 많이 섭취하는 건 뭐였어요? 탄수화물. 됐어? 근데 탄수화물은 내 몸에 가장 적게 남아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됐어? 그리고 이 구성하는 물질에 비타민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해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영양소를 먹으면 내가 먹은 영양소를 커다란 음식이기 때문에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모든 음식들을 잘게 뭐 해줘야 되니? 부숴주는 과정.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소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거 소화 과정 배웠어요. 근데 이 음식을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소화 과정은 6개의 영양소를 다 부셔야 되니? 아니죠. 누구? 3대 영양소만 소화시키면 되죠. 나머지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소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 과정에 필요한 건 3대 영양소만 소화 과정에 필요하고, 이 소화는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걸 소화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과정에는 힘으로 대충 부수는 기계적 소화와 맞아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녹여내는 화학적 소화가 있다. 이 중에 진짜 소화는 화학적 소화인데, 그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소화 기관계 또는 소화계 이렇게 부르죠. 어디부터야? 이, 식도, 위, 소장, 대장, 더 가야지. 항문까지. 됐어? 근데 음식이 직접 지나가지 않아도 소화계에 속하는 아이가 또 있어요. 네, 그게 간화도구, 쓰리개, 또 이자. 됐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세 군데. 이, 위, 소장. 그 중에서요 소화라고 하는 건 3대 영양소 소화시키는 건데, 입에서 최초의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건 누구만? 녹말만.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영양소는 녹말이에요. 위에서 첫 번째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건 단백질. 그래서 소장에서 최초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건 지방이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입에서는요
효소는 신선에서 만든 누구다? 아밀레이스다. 맞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위로 가면요. 위에서는 단백질을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미셈에서 만든 누가?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 중간 산물로 만든다. 근데 얘가 혼자서 못하니까 얘를 도와주는 보조 요소 필요하다. 그 보조 요소 이름이 염산인데, 염산은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음식을 썩지 않게끔 하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에서 부패 방지한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에서 3대 영양소를 처음부터 다시 부순다? 기억나? 아니, 이자가 아니고 어디? 소장에서 3대 영양소를 부시는 화학적 소화가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녹말을 뭘로? 엿당을 뭘로? 후부당으로 부수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죠. 그 중에서요. 자, 녹말을 엿당으로 부수는 이 효소를 만든 건 누구다? 소장이 아니고 이자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단백질도요. 처음부터 다시 단백질 중간 산물로 부시고 마지막 아미노산. 지방도요. 됐어? 지방이 뭐로요? 지방산과 모노 글리세리도 한 방에 부서지죠. 이때 얘네들을 소화시키는 이 첫 번째 효소들이 다 똑같이 누가 만들어준 거? 이자셈에서 만들어준 거. 되겠냐? 그때 얘 이름은 녹말을 부수는 건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부수는 건 트립신, 지방을 부수는 건 라이페이스. 그 중에서 라이페이스 또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도와주는 보조요소 필요하다. 그 보조요소 이름이 쓸개즙인데,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지니? 간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돼서 분비되는 것뿐이다. 알겠어? 이렇게 소장에 오면 화학적 소화가 다 끝나거든요. 소장에 와서 화학적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애들을 내 몸에서 뭐한다? 흡수한다. 흡수되는 장소. 소장에. 네, 융털. 소장이 직접 흡수하지 않고 융털을 통해서 흡수하면 좋죠. 좋죠. 표면적을 뭐 할 수 있다? 넓힐 수 있다. 됐어? 네. 그 융털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죠? 맞아? 얘하고 얘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안에 있는 흰색이 뭐예요? 암기가 밖에 있는 거. 모세혈관. 그 중에서 모세혈관에서 흡수하는 건 수용성으로요. 수용성 비타민 B씨와 됐죠? 6개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아미노산, 포도당, 물, 여기 6개. 그리고 여기도 6개. 지용성 물론 A, D, E, T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 이렇게 6개. 알겠어? 이렇게 흡수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화 과정까지 끝나고 나면 대장에서는 물만 재흡수. 그래서 해주고 항문을 통해서 똥이 나가는데 똥은 배설물이 아니고 소화물이다. 맞냐? 이해돼?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소화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소화된 애들을 우리 온몸으로 보내주는 순환이 일어난다. 자, 순환계의 핵심은 누구다? 심장,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혈액이다. 기억나니? 자, 혈액은 고체니 액체니? 반반이죠.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액체 성분이 55%, 고체 성분이 45%라서 그래서 액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이때 혈액의 고체 성분들을 싸잡아 뭐라고 한다?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한다. 이해돼? 자, 그 중에서요 혈구의 3가지. 적혈구, 백혈구, 그렇죠. 혈소판. 그 중에서 적혈구는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죠. 붉은색 색소의 이름 헤모글로빈. 뭐로 되어 있어? 철, 이 새끼들아, 철. 헤모글로빈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운반하기 쉽다? 산소 운반한다. 헤모글로빈 어떤 모양이다? 적혈구 어떤 모양이다? 원반 모양이다. 원반 모양의 세포인데 얘는 뭘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다? 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예요.
알겠어요? 네, 얘는 우리 온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혈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피가 빨개 보여요. 알겠어? 백혈구는 흰색이에요. 됐죠? 네, 얘도 하나하나가 세포인데 얘는 어떤 모양? 불규칙한 모양. 핵 있어 없어? 있어요. 얘 역할은 뭐예요? 식균 작용. 됐어? 자, 혈소판의 역할. 혈액 응고, 지혈작용.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혈장의 역할이 뭐예요? 영양소, 노폐물. 에이, 죽여버려. 산소는 적혈구라고. 이산화탄소 운반. 자, 그래서 산소를 뺀 나머지 물질을 운반해주는 건 혈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혈액이에요. 라고 했고요. 그러한 혈액이 우리 몸에 뺑글뺑글 돌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심장의 뭐예요? 작동 때문이죠. 그래서 심장의 구조. 네, 이심방, 이심실. 그래서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어. 우리는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장이 이렇게 그렸을 때 위가 심방이야, 아래가 심방이야? 위가 심방, 아래가 심실. 그래서 우리는 방실, 방실 이렇게 외워. 됐어? 네, 이거 무슨 심방? 이쪽이 내 거잖아. 됐어? 그래서 왼쪽이잖아.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혈액순환의 경로 두 가지. 무슨 순환과 무슨 순환?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온몸을 한 바퀴 돌아요. 온몸 순환. 됐어? 또는 온몸을 한자로 얘기하면 체잖아요. 그래서 체순환 또는 대순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온몸 순환 시작 어디서부터?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갈 때 거꾸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심방.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 순환은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가는데, 자, 심실에서 나올 때의 혈관은 무조건 동맥. 맞냐? 들어갈 때 혈관은 무조건 정맥인데 온몸을 한 바퀴 크게 돌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대정맥, 대동맥.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몸을 돌 때요, 영양소와 산소 갖다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오겠죠.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오는 들어온 피가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깨끗해지려고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가죠. 그래서 폐순환이 일어나서 들어갈 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를 폐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순환이 폐순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폐순환의 시작 어디부터라고요? 네, 여기는 좌심실부터니까 얘는 뭐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폐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갈 때 거꾸로 좌 심방으로 들어가는데, 심실에서 나올 때 무조건 혈관은 뭐 동맥, 들어갈 때 혈관은 무조건 뭐 정맥인데 폐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폐동맥, 폐정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다. 알겠어? 네, 이렇게 돼서 폐동맥은요, 폐한테 이산화탄소 버리러 가는 혈관. 됐어? 네. 그리고 폐정맥은 산소 받아오는 혈관. 그래서 산소 가지고 있는 깨끗한 피는 여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도 나누면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로 나누죠. 깨끗한 피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성체의 피를 깨끗한 피 무슨 혈? 동맥혈이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암적색의 더러운 피를 뭐라고 한다? 정맥혈이라고 한다. 동맥혈 어디? 네 군데. 어디?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혈관, 이혈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폐동맥과 폐정맥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혈액순환도 기억했고요. 이러한 혈액순환이 일어날 때 피가 지나가는 길을 혈관이라고 하더라. 혈관의 종류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동맥이죠. 이거 뭐예요? 모세혈관이죠. 얘는 뭐예요? 이게 정맥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판막보고 알죠?
왜 정맥에만 있어야 돼? 정맥에 혈압이 가장 낮으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순서대로 불러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그래서 얘가 제일 낮아서 판막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실제로 혈관 중에 물질 교환을 하는 게 누구야? 모세혈관.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자 혈관의 두께가 가장 얇아야 되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려야지 잘 주고받죠. 됐어?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 혈관벽의 두께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제일 커요? 동맥,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뭐예요? 모세혈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잖아요. 총 단면적의 길이. 네, 총 단면적의 길이라는 건 총 혈관의 길이죠. 누가 제일 길어요? 모세혈관이에요. 그 다음 누구예요? 정맥이에요. 가장 짧은 게 누구예요? 정맥이에요. 이렇게 가라고요. 이해돼?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판막이 있는 위치가 세 군데예요. 됐어? 그 중에 하나가 정맥에 있어요. 그럼 두 개 더. 심장과 어디 사이? 심실 사이. 한 군데 더. 심실과 어디 사이? 동맥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 판막은 모두 다 역할이 똑같이 혈액 역류 방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혈액순환이었고 이렇게 혈액을 순환시켜서 세포 속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받으면 드디어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에너지를 만든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흡이 뭡니까? 라고 하면 호흡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만드는 거? 에너지를 뭐 하는 과정이냐? 생산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할래요. 이거죠. 네.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식으로 쓰면 불러. 세포 속에서 영양소를 누가 부시니? 산소가 부시죠. 하루 종일 어디에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 속에서. 그래서 뭐 만들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찌꺼기가 네,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얘기죠. 됐어? 그러면 이렇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산소도 필요한데 그럼 산소를 빨아들이는 기관을 우리는 그냥 호흡계, 호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그 호흡계 어디부터예요? 코, 기관, 기관지, 폐죠. 됐어? 근데 이러한 폐는요, 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다? 뭐다? 폐포로 되어 있어서 먼저 표면적을 넓힌다. 용털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알겠습니까? 표면적을 넓혀 효율성을 넓히는 거고요. 두 번째, 폐는 절대로 스스로 운동할 수 없다. 왜?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새끼 슬슬 졸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이 개놈의 새끼야!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자, 그럼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래? 그 옆에 있는 뼈다귀들이 도와줘야 되겠지? 네.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뼈다귀 기억해. 위에 거 갈비뼈, 밑에 거 가로막 또는 옛날 말로 횡격막. 그거를 유리관에 있는 고무막으로 가로막을 표현한 거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풍선이 누구야? 폐야.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들숨일 때는 기억나지? 여기에 있는 갈비뼈 뭐하니? 들숨일 때 올라가야지! 이 공간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로막 내려가지. 맞아? 그러면 흉곽이 뭐 해줘?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니까 폐가 커지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 딴 나라 가 있는 거 아니지? 뒤진다 너! 자, 그래도 들숨일 때요. 여러분들 80% 질소가 전체 분기의 몇 퍼센트? 좋다. 나왔다 이제. 자, 전체 공기의 몇 퍼센트? 대략 80%. 원래는 78이지만 우리 80%. 산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충 얼마? 20% 정도 된대요. 그랬다가 내가 숨을 쉬었다가 내쉬는 날숨일 때는요. 질소 몇 퍼센트? 80%. 질소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나가요. 산소는 대략 한 15% 나가요. 그럼 나머지 5%는 누구야? 이산화탄소가 나가요.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들순과 날순이 되죠. 됐어? 자.